호텔 왕게임이라는 부루마블 게임이 있거든요. 전 설명서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벌칙을 내요. 꿀밤 때리기 아니면 마지막 판은요. 진 사람이 이거 다 치우기.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하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럼 전 오늘부터 유건아 너 그 설날에 용돈 받은 거 있지? 10,000원짜리 하나만 갖고 와. 자, 10,000원 들어갑니다. 전민기 씨 이미 애한테 200만 원 빚 있으시잖아요. 아니, 120입니다. 뭐 왜 또 200만 원을 뻥튀기 하세요? 어쨌든 애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나 그 돈 줄까?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왜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아빠를 육아로 몰아넣으려는 분이 왔기 때문에 이 아빠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고서 클릭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민기 씨가 지금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일단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하시잖아요. 분명히 또 지적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시간을 또 늘려야 될 것 같아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이죠. 아니 지난번에 현선의 아빠님께서 나오셔서 유튜브 콘텐츠로 아이 영어 쉽게 가르쳐야 된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유튜브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불만입니다, 저는.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냈잖아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내가지고 영어 교육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걸 2시간 동안 보게 하냐, 애를? 아니, 안 그러면 게임 채널 보는 것보단 낫지. 그게 그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내과 의사신데 아들 둘을 또 훌륭하게 키워내셨고요. 제가 볼 땐 아들들이 알아서 잘 자란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컨텐츠화 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그게 사실인지 속속들이 좀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 인스타를 갔더니 팔로워가 5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 인플루언서가 됐지? 아니 나 그렇게 유명한데도 5,000명이거든요. 나 이분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돈 주고 산 건 아닌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내과 전문의이시자 아들 둘의 아빠시고요. 52,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또 인스타 인플루언서이시자 아들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는 분, 거실 교육법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석 선생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분이 직접 저 정전부부 나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다 저희 부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저도 육아에 대한 이런 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워낙에 평소에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나오시길래 여기 나도 한번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다른 채널에서 접하신 분들이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 왜 갑자기 이 육아 교육업계에 왜 들어왔냐고 다들 놀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채널에서 그런 얘기한다고 24시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고요. 여러분 저희도 육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 띄엄띄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제주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요즘 어떤 분위기는 어때요? 뭐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어쨌든 트렌드라는 게 있고 한데 그곳의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좀 요새 높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제주도도 똑같이 서울 쪽이랑 교육열은 되게 높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틀린 게 있습니다. 뭐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뭐냐면요. 서울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데 지방 쪽은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서울 쪽에 있는 부모님들은 크게 아이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빠의 무관심이 되게 좋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방 쪽은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면은 텐션을 업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요 아이가 공부할 때 거실에서 공부하거든요. 같이 공부해요. 옆에서 아빠가?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애는 아니라 옆에 앉아서 저도 같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전민기 씨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요 아이 공부할 때 옆에서 책을 보라고 하는데 그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저도 난장판 아빠였거든요. 저도 불량 아빠였거든요. 제 별명이 유견소 회식 골프 치는 사람. 저희 아들이 아빠가 의사가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그냥 골프 치러 가시니까. 아까 책 읽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책 읽는 걸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물려줄지 해서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제가 기적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려면요. 네. 저도 진짜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 책을 안 읽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같이 책 안 읽는 애는 네. 대학 교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평생 책은 안 읽는 아빠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집에서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요. 골프 연습을 하잖아요. 퍼팅 연습. 그럼 애들 수아 현이요. 둘 다 저 하는 걸 따라해요. 그럼 제가 골프 연습을 못 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인터넷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읽는 게 가장 좋다. 네. 그걸 보고요. 아, 우리 아들들이 나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나도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책상에 딱 앉았어요. 저희 거실에 책상이 있거든요. 네. 앉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읽은지 아세요? 뭐 읽었어요? 만화 삼국지. 그 다음에 애들 읽는 Y. 그 다음에 남성 잡지책. 네. 그런 거 봐도 돼요? 애들은 모르죠. 지금 그때는 7살, 5살이니까요. 아빠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서 책 읽는 거 하면 자기들도 책을 읽어요. 근데요. 뭐가 기적적인 일이었냐면 저도 책 안 읽는 아빠였잖아요. 그걸 10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근데 2년 전에 저는 휴가 때 책을 가지고 휴가를 가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다. 그 인스타용이거든요. 휴가 가서 그렇죠. 책 펼쳐놓고 이거 사진용으로. 근데 제가 2년 전에 두 아들을 데리고 휴가 첫날 커피숍 가서 책을 읽었어요. 휴가 첫날. 습관이 됐구나. 제가 그걸 보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올해 목표는요. 책 200권 읽게요. 200권이요? 그러면은 네. 한 달에 몇 권 읽어요? 거의 한 10몇 권씩 봐야 되는 건데. 지금 3월 달까지 30권을 읽었고요. 근데 당연히 달성은 못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 덕분에 제가 성장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성장이 책 읽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고마워요. 책을 그렇게 안 읽으셨는데 어떻게 내과 전문의가 되셨어요? 근데 책 읽었으면 존스 홉킨스 아마 대학 교수 되셨겠지. 아 그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네. 책을 하나도 안 읽어도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는 하셨겠지. 네, 책을 안 읽었던 거지. 교과서만 읽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책을 읽으려면 기초 체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바로 스트레스 어필. 무르르듯 자연스럽죠, 선생님? 네. 광고하는 겁니다. 네. 자, 트레서피 일반적인 녹용 홍삼 제품과는 다르게 한 번 더 발효한 녹용과 홍삼을 원료로 사용했고요. 네. 소형 알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좀 작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먹기도 편합니다. 오늘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게 이 녹용과 홍삼 전통적으로 한약의 원료기도 한데 일반 식품으로도 판매가 가능한 그런 원료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대충 녹용, 홍삼 슬쩍 묻혀놓고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반 가공식품들이 시중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당연히 원료는 물론 효과 효능 믿을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트레서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정식 인정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식품들과 다르게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 효과, 효능 다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몸에 좋은 보약 지으러 한약방 같은 데 가면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죠. 트레서피는 1+1, 2+2 등으로 판매가 되니까요. 사실상 한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당 7만 원대 가격입니다. 네,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벤트로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온가족 패키지라고 해서 총 12박스 6개월분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추가 20%가 더 할인돼서 박스당 최저 가격인 6만 원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치를 한 번에 사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한번 복용해 보시고 좋다 싶으신 분들은 또 추가 구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정전 부부라고 남기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한 장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에서 트레서피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전에 불량 아빠였던 김석 아빠의 이제 육아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예. 아빠들의 육아는 말이죠. 제가 얘기해 줄까요?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빠들의 육아는 일단 아침에는 밥을 안 먹이고 햄버거로 시작합니다. 네. 애 밥을 먹이라고 하면 햄버거를 먹이죠. 6일 내내 밥을 먹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베이글이나 빵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햄버거로 시작을 하고 느지막이 아이를 데리고 몰로 갑니다. 가기 전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해리포터 한 편 때립니다. 이미 집에서 한 2시간 TV를 보는군요. 봐야죠. 2시간 보고 몰을 갑니다. 몰 가야죠. 몰을 가서 아이한테 이제 뭐 오락실을 가가지고 또 오락을 하게 한다든지
본다든지 요렇게 또 1시간 때우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 집에서 TV 2시간 봤잖아요. 영화 관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레 가서. 문화생활 즐겨야 됩니다. 거기서 또 한 2시간을 날로 먹죠. 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죠. 맞습니다. 중간에 뭐 목욕하기도 하고요. 근데 평일에 사실은 열심히 우리 아이가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주말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자 주의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야, 우리도 그렇게 육아하면은 365일 편하게 하겠다. 저랑 똑같아요. 뭐가요? 제가 불량 아빠일 때요. 옆에 소아과 친구가 물었어요. 형은 나는 아내가 나가면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 따라하면 돼. 일단 아내가 나가면 애들을 불러. 야, 너 뭐 먹고 싶어? 짜장면. 그래, 짜장면을 시켜줘. 그 다음에 저녁에도 불러. 그럼 또 시켜줘. 그 다음에 점심에 먹고 나서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엄마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누워서 TV 보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보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저녁도 먹이고 자기 전에 졸리면 재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저녁을 먹이기 전에는요. 배고플 때 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많이 먹거든요. 그쵸. 아내가 들어오면 꼭 물어요. 많이 먹었냐고.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냐? 애들 뭐 먹였냐?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녁을 먹은 후에는요. 양치를 꼭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졸릴 때 시키면 또 애들이 깨워요. 그렇죠. 깨서 재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전에 시키고 졸릴 때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게 재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량한 아빠였는데요. 이때 제가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왜 바뀐 거예요? 제가 왜 바뀌었냐면요. 저는 이런 제 생활이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무관심, 난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하루는요. 아내가 외출을 했어요. 일요일 날. 애들이 5살, 7살 때였거든요. 아들 둘. 근데 저도 소파에 누워서 또 자고 있었죠. 근데 수는 저기서 책을 읽고 있었고 현이 예전에 팽이 이렇게 돌리는 팽이 있어요. 팽이를 가지고 졸고 있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다가 1시간만 있다가 놀아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일어났는데 현이요. 그 앞에 그대로 모습으로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제가 그걸 듣는 순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깰까봐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내 열정을 다해서 놀아주자고 생각을 해서 놀아줬거든요. 놀다가 수도 창가 3시 놀았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나고요. 아들들하고 노는 게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순간에 아들들하고 노는 맛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회식을 줄이고 집에 와서 아들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주말에는 골프도 치러 안 가고 아들들이랑 계속 같이 있고 그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다가요. 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폰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거든요. 아빠를요. 잘 놀아주는 아빠라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바뀌려면 우리 아들이 제가 잘 때 1시간 동안 제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쟤는 3분 단위로 저를 깨우거든요. 저리 가! 씨! 좀 이따 놀아준다고 했잖아, 임마! 그만 깨워, 그만! 이거 잔 거 아니야. 3분 더 더한다. 1시간 3분이야. 너무 지금 옆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석 아빠랑은 좀 다른 게 전민기 씨는 아이가 만약에 30분 동안 그 앞에서 차렷하고서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아빠 이제 놀아줄 거야? 해도 전민기 씨는 약간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이렇게 말하죠. 30분 더 남았다. 근데 아드님이 아빠의 착하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네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더라도 저도 좀 아들한테 미안한 순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지금 팔이 너무 아픈데 딱지치기를 1시간 동안 해주긴 했어요. 들었어요. 근데 이 놀 때 팁이 있어요. 놀 때 팁이 뭐냐면요. 자꾸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재밌게 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재밌게 놀아야 돼요. 제가 보드게임을 하더라도요. 예전에 보드게임을 어떻게 했냐면 보드게임 되게 재미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은 누워서 해요. 그럼 아들들이 아빠 주사위 돌려 하잖아요. 근데 아들들하고 노는 맛을 아는 순간 호텔 왕게임이라는 부루마블 게임이 있거든요. 저는 설명서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기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벌칙을 내요. 꿀밤 때리기 아니면 마지막 판은요. 진 사람이 이거 다 치우기.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하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그래, 우리 대학교 때는 그런 거 친구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설거지 내기라든지. 네. 그럼 전 오늘부터 유건아, 너 그 설날에 용돈 받은 거 있지? 10,000원짜리 하나만 갖고 와. 자, 10,000원 들어갑니다. 전민기 씨 이미 애한테 200만 원 빚 있으시잖아요. 아니, 120입니다. 뭐 왜 또 200만 원을 뻥튀기 하세요? 어쨌든 애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나 그 돈 줄까? 이렇게. 아니, 근데 새로운 무관심 육아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아이가 잘 크려면 엄마의 그 교육열, 정보,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분명히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데 이거 바꾸지 마세요. 예, 어떤 새로운 무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불량 아빠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야, 우리는 3번 잘하고 있는데 아빠의 무관심. 근데 예전에 아빠의 무관심은요, 진짜 무관심이에요. 애들이 무슨 학원을 다니는데, 애들이 몇 반인지, 심지어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도 모르는 진짜 무관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무관심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아이들이 학원을 갈 때 제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롤 좋아하니까요. 너 롤 이제 학원 갔다 오면 롤 하겠네? 오늘 키움 졌더라?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고의로. 저도 궁금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는 공부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애들한테 심어주면요, 애들이요 비빌 언덕이 생겨져요. 그냥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날, 제가 너무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잘 얘기 못 하거든요. 엄마는 가야 된다. 야, 이거 한 번 안 가면 돈이 얼만데. 그럼 애들이요 전화를 끊고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차 안에서. 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그런 비빌 언덕이 되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반성해야겠네. 확실히 왜요? 왜 반성해요? 나는 공부 얘기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이제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저 전혀 몰랐네요. 몰랐죠? 언제 물어보셨어요? 귓속말로 합니다. 뭐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아니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맞아. 아이도 집안에 한 명 정도는 좀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공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아니 뭐 나도 저 정도는 알지 하실 텐데 좀 더 귀 기울이게 제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김성리 아드님이 한국과학영재고 출신이에요. 예, 띄엄띄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아빠는 어쨌든 아이들의 관심사, 게임이나 뭐 스포츠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친해지고 좀 잘 놀아주는 그런 롤을 좀 맡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 엄마가 좀 악역을 좀 어쩔 수 없이 좀 맡아야 될까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아빠가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은 게 뭐 5세, 6세까지는 아이가 사실 아빠를 그렇게 많이 찾진 않았어요. 아들들 보면은 그냥 엄마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다가 얘가 이제 서서히 아이에서 좀 남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한 7세, 8세부터 오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리 엄마가 이 아빠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도 이제는 엄마랑 점점 멀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들 중에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랑 맨날 공부 얘기나 하고 숙제 얘기하고 학원 얘기하게 되지 이런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운동이나 게임 얘기를 해주는 건 아빠의 몫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의 부담이 좀 사라지네요. 부담이 있었어요? 불량 아빠에서 좀 벗어나는 법. 어쨌든 주말에 너무 자지 말고 아이들과 재밌게 일단 놀아주자. 저도 한번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아빠들은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얘가 내가 볼 때 평소와 달리 좀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럴 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잔소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꼭 참아야 됩니까 이거? 네. 아이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집에서의 이런 그런 얘기보다 아빠는 이렇게 주도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육아의 규칙들을 세우는데 많이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애들이 어릴 때는요. 공부하는 그런 간절함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원 선생님, 영어학원 선생님이 도대체 아이들 영어 그 단어를 애운 거냐 안 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갈 때 다 외우고 갔다고 하는데 50점을 다 맞고 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시험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아들들 이제부터 영어 단어를 100점을 맞고 오면 게임을 1시간씩 주마다 시켜줄게. 추가. 이거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방법 아니에요? 추가로 시켜줬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요. 엄마가 2주, 3주 후에 또 화가 났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매번 갈 때마다 100점을 맞고 오니까. 아, 그니까요. 왠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애들은 게임을 목숨처럼 생각해요. 네. 근데요, 이게요, 게임은 애들의 문화고 자기의 스트레스나 힐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 시간을 엄마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게임 시간이 통제가 안 돼서 그렇지 게임 자체를 싫어하진 않아요. 만약에 통제되는 아들들은 게임 시간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중학생 정도 돼가면 시험 끝나서요, 공허해져요. 시험 끝나서 할 게 없으면. 근데 우리 아들들은 시험 끝나면 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니까.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거실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요. 네. 제가 흐뭇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으니까, 게임할 때. 보면 부모가 제일 행복한 건요,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걸 볼 때가요, 중학교 이상부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흐뭇해져요. 이게 나는 답답하던데 한심하고. 근데 저도 어릴 때 사실은 뭐 만화책이나 게임 같은 건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공부고 뭐고 약간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니까 고2 때 제가 거의 가출할 뻔했던 게 우리나라 그 월드컵 예선인가 뭔가를 하는데 그 2시간이거든요. 공부하다가 그걸 보겠다고 했더니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지. 엄마가 제발 좀 그냥 저거 보고 하게 해라. 내가 보고 나서 2시간 더 공부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귀를 댔더니 자기들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근데 진짜 그때 느꼈던 그 분노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걸 보니, 근데 애 엄마가 게임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사실은 4살 때부터 시켰어요. 그리고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주지 말라는데 제가 다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졌냐면 아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자 8시까지 게임에 하면은 저희 아들은 단 한 번도 나 더 할래라고 하면서 울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맞아. 알았어 하고 딱 꺼버리고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사러 가서도 다른 애들 다 누워있어요. 안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거 하나 사줄까 하면 아빠 나 저거 필요 없어. 이제는 사실 그런 경지까지 돼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게임도 사실은 그 끝판왕 깨보는 게 뭔가 또 공부에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저는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일본 책인데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게임을 보상으로 줘도 애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틀려지지 않고 게임이 효과적이다, 보상이. 그리고 일본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애들한테 게임을 하지 않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할까? 연구를 했더니요, 남자아이들을 1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그럼 공부를 몇 분 더 하는지 아세요? 게임 1시간 못하게 하면 공부를 1.8분 더 하게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2.7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못하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매일 주말에 TV 본다면 당신 TV만 그만 봐.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나가서 애들하고 같이 책을 읽나요? 아니요. 아니죠. 들어가서 확 와닿네. 그래서요, 저희 집은요, 아내랑 저랑 어차피 할 게임 우리의 무기로 쓰자. 그리고요, 보상은요, 물어보면 돼요. 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요, 넌 보상으로 뭘 받을래 했더니요, 대부분 게임. 그렇겠죠.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게임 시간 좀 더 늘려달라. 시간.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한국인의 17세 이하의 청소년은요, 일주일에 9시간 정도 합니다. 9시간? 일주일에 9시간. 그래서요, 이거 매일 거의 1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주일에 9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럼 우리 아들들은 일주일에 7시간을 주고 시작해야겠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애들은 어떻게 원할까요? 일주일에 7시간이면. 참았다가 주말에 한 번에. 모범적인 애들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애들은 매일 하고 싶어요? 매일 1시간씩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애들은 매일 1시간씩 하면요, 매일 게임데이가 돼요. 매일 자기 할 일을 빨리 맞춰버리고 게임을 하려고 해요. 근데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하는데요. 게임 1시간은 진짜 빨리 지나요. 1시간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주말에 몰아서 3시간 정도, 3시간 이렇게 시켜주면 애들이요, 오늘 게임 했구나. 또 좋은 건요, 평일에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게임하려고.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평일에 충실히 자기 할 일을 해서 주말에 게임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애들이 충실히 하냐? 우리는 게임이 목숨이니까. 목숨만큼 게임 시간이 중요하니까 평일에 할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제 아이들이 막 게임 하는데 막 조급해하고 언제 못하게 할지 모르니까 내 끝나는 시간을 기분 좋은 날은 좀 더 시켜주고 아닌 날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이렇게 하고 주말에 내가 정해진 시간은 보장해 주니까 나 참았다가 주말에 몰아서 하면 돼.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평일에 병원에서 일하잖아요. 주말에 골프 치고 아내와 영화도 보고 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보상을 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잘 알기 힘들어요. 근데 습관을 형성하려면 평상시에 엄마랑 아빠랑 애들이랑 의논을 해서 평일은 이렇게 자기 할 일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게임하는 거다. 이게요. 1년, 2년, 2년, 3년 지나가면요. 일상이 돼요. 보상이 아니라. 당연히 평일은 우리 할 일하고 주말엔 당연히 게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말에 게임하는 거 좀 편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아이가 하다가 엄마 나오면 막... 그거는 안 좋은 교육 같아. 아니 그럼 바꾸자. 평일 육아 담당을 전민기 씨가 하고 주말에 제가 할게요. 그럼 저도 평일에 하루 종일 게임하게 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좋은 점이 그래도 나는 어리지만 절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같은 데 한번 꼬셔봐요. 엄마 없을 때 게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요. 네, 그 약속을 지킨다는. 자꾸 옆에서 유혹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좋긴 좋은데 저도 어차피 남자아이들의 그 또래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게임이 지금은 필수인 시대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일찍부터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지금은 일찍이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하는데 그거를 쟤만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한 초3부터 한다든지 예를 들면 게임을 그러니까 하더라도 초2나 3이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거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 얘기 좀 들어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저 아이한테 했을 때 선생님 말씀대로 그 시간 보장해주고 했을 때 평일에 더 열심히 하는지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충분히 시간 갖고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어때? 이 약속 한번 지켜줄래요? 아니 그리고 저는 게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닌텐도 게임이나 뭐 롤이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 해도 되지만 핸드폰 게임은 안 된다라든지.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집에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는데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MMORPG라고 리니지 알죠. 그런 게임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안 된다고 애들이 오케이 하는 이유가요. 아니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하면 할수록 자기의 내공이 세지는 게임은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롤이나 마인크래프트나 그렇게 하는 게임을 하자 그래요. 그리고 해야 되는 나이도요. 주변 친구들이 다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시켜주시면 돼요. 자기만 뭐 안 했다고. 그리고 차라리요. 사춘기 가서 애들의 게임 시간을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조절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춘기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조율이 잘 안 돼요. 습관 안 되면 몰래 하겠죠. 엄마 아빠 잘 때 기다렸다가 할 수도 당연하죠. 밖에서 핸드폰 가면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폭력적인 게임 그다음에 선정적인 게임은 하지 말자. 그다음에 과금이 많이 요구되는 게임 하지 말자. 그런데요. 이런 게 전부 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요. 컴퓨터를 살 때요. 데스크탑으로 거실에 설치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실 교육법의 핵심은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자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내년에 컴퓨터 사야 된다고 계속 벼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 우리 집에도 이젠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야겠어. 왜? 했더니 아빠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임이야. 아빠 나는 이걸 해야겠어. 그래서 제가요. 저는 항상 미리미리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어요. 우리 집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규칙을 세울까.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뭐냐면요. 처음 컴퓨터는 거실에 설치하자. 둘째 컴퓨터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사자. 셋째 게임은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만 하자. 그럼 뭐냐면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트북하고 데스크탑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각국을 이동할 수 있잖아. 혼자만의 공간으로. 잘하시네요. 노트북은요. 애들이 밤에 모르게 자기 방으로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데스크탑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약속을 너무 잘했다고 하는데요. 전 제일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데요.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컴퓨터를 사는 대신 컴퓨터로만 게임하는 대신 핸드폰에 있는 게임 앱을 지워달라. 근데 아이들이 이 약속을 하나, 둘, 셋 했잖아요. 내밀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키지. 지금 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사줘야 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아빠 다 할 수 있어. 그래. 이거 뭐 충분해.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핸드폰 게임 앱을 지워달라고 하니까요. 애들이 이제는 핸드폰으로는 게임 안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깨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뭐가 좋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거실에 컴퓨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애가 뭐 하는지. 그렇죠. 잘하시네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뭐 폭력적인 게임을 하겠어? 선정적인 게임을 하겠어? 아니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요.
여기서 애들이 욕을 어디서 배우냐면요. 게임하면서 다 배워요. 게임하면서 욕을 엄청 그러면요. 제가 수 부르면 수가요. 알았어 하면서 스피커가 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계가 있어요. 저희 집은 컴퓨터 위에. 그러면요. 객관적으로 엄마랑 애들이랑 다 시간을 공유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요.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1시간 정도 게임을 해서요. 근데 엄마가 모르고 언제부터 하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게임 언제부터 했어? 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10분? 시간 줄일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모범정이 나빠지. 방금. 1시간이 지나건 2시간이 지나건 방금 그 다음에요. 엄마가 이제 1시간 게임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 됐어. 그럼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좀만 더 할게. 2글자로. 막판. 한판. 그건 우리 아들이랑 좀 비슷하네. 요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 위에 시계가 있으면요. 서로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컴퓨터가 방에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얘가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근데 거실에 있으면 공부를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들도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부모 앞에서 게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를 그냥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주는 게 딱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 3가지 딱 정하고 들어가시면 수월해져요. 특히 3번째 거. 요새 스몬비들 있잖아요. 핸드폰 다니면서 되게 위험해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고율이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아들도 내년에 컴퓨터 사주면서 데스크탑으로 사고 그 패드에 있는 앱은 다 지우자 약속을 받아야겠다. 아니 그래서 전민기 씨가 제가 아이 게임 하게 해주는 대신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게임 금지시키자 했는데 지난 주말에 갑자기 또 그거 어기고 애가 막 아이패드 게임하기 시작했던데? 그 포켓몬 잡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핸드폰 게임 앱을 지워달라. 그래서 지웠어요. 근데 저희 집은 그런 계약서를 써서 거실 벽에 붙여놔요. 저희 집은 거실 벽에 계약서가 한 40개 있습니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지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2-3달 지났는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 우리 약속한 것 같은데? 근데 아들이요. 그래? 그럼 핸드폰을 들고 거실 벽을 가요. 그러네? 하면서 자기가 지워요. 그래서 꼭 종이에 써서 제일 잘 보이는 거실 벽에 붙여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고 1년 지나면요. 아들 생각하고 내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아빠 뭐 그랬어. 아빠가 허락할 때는 내가 아이패드로 게임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죠. 휴대폰 지우라고 해서 지웠잖아. 패드 얘기는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요, 애가. 빈틈을 계속 찾아들더라고. 아니 근데 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서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버리면 얘가 거실에서는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뭔가 공부하는 공간과 놀이하는 공간이 합해지게 되면 또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역시 요가 전문가 닮은 질문입니다. 뭐 대단한 질문도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칭찬 잘해주시네. 아니요. 대단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거실을요. 자녀들의 니즈에 따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이 어릴 때는요. 거실 중앙에서 노는 게 주예요. 거실은요.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노는 게 주. 그러니 거기서 보드게임도 하고 포카도 치고 책도 읽고 그리고 소파도 넓은 소파로 소파에서 책 읽기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에 제 피드를 보고 저희는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고등학생은 뭐가 주예요? 공부가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어린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답답하고 놀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는 거실 중앙을 비워줘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숙제가 생겨요. 숙제는 바닥에 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식탁에서 숙제를 해요. 식탁에서. 그리고 나서 만 12세가 제일 중요해요. 만 12세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만 12세. 대부분 재밌는 게임은 만 12세 이상.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롤 다 만 12세 이상이에요. 중학교 1학년. 근데 대부분 요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나이는 게임 통제 능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 중앙에 컴퓨터 2대를 딱 놨어요. 그때 게임 통제 능력을 키우려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게임이 주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시험이 생겨요. 시험은요. 엉덩이로 보는 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오래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거실을 이제는 스터디 카페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기는 소파 큰 걸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책장을 이쪽에서 거실 중앙을요. 빈 공간을 큰 책상을 2개 놨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구석으로 또 밀었어요. 이제는 컴퓨터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이 자라면서 나이대에 맞게 거실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요. 거실은 휴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실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노는 데다 휴식을 야,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아이가 2살인데 맞아요. TV 없애고 맞아요. 이렇게 거실을 만들어요. 책장으로.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좀 와닿는 게 그 나이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걸 오늘 또 이분 보통이 아닌데요. 나는 그냥 이거 아들 빨로 나오신 거 아닌가 그랬는데 진짜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그렇네. 이게 이제 선생님이 요즘에 주장하시는 거실 육아의 핵심이 이건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사실 모든 걸 봐가면서 이 아이에 맞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거실에 TV가 언제부터 사라졌어요? 제가 거실 교육법, 거실 서재, 거실 공부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제 집 아닌 데서 살다가 10년 전에 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로망이 뭐였냐면요. 큰 소파에 누워가지고 LG 트윈스 야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보는 게 로망이었어요. 벽 TV 하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요, 이사 가기 전에 거실에 TV가 있었거든요. 제가 야구를 보고 있으면 아들들이 옆에 와가지고 뽀로로를 봐요. 거기 리모컨 뺐고. 그래서 저도 뺐죠. 야구 봐야겠다. 야구 보죠. 그럼 또 뺏어요. 결국은 뽀로로 봐요. 아내는요. 한심하다, 한심해. 아들들은 리모컨. 그런 저였군요. 근데 그럼 우린 야구 어디서 봅니까, 선생님? 나 야구 너무 좋아하는데. 야구 요즘 TV로 보잖아요. 그래서 애 아이패드 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도 어차피 내가 못 보겠구나. 그럼 TV를 버리자. TV를 버렸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TV를 버렸다고 하면 질문이 있거든요. 진짜 버리셨어요? 저희 집은 안방에 TV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애들이요. 어릴 때는 TV를 봐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TV 안 봐요. 요새 안 본다면서요, 진짜로? 다 유튜브 봐요. 애들은 TV 안 봐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안방에서 다 누워가지고 TV를 봤는데 이제는요. 아내하고 저의 여가 생활이 됐어요. 누워서 TV를 봐요. 안 오는구나. TV 안 보는구나. 애들이 다 거실에서 게임하고 그러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모든 시간을 게임에 써요.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다 게임에 쓴다는 거죠. 야,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이들은 게임이 진짜 삶이구나라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아이들 그 게임 사양 컴퓨터 최고로 해주세요. 약간 프로게이머들 쓰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으로 사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애 자면은? 저도 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게임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은 약속 있어요. 평일은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1시간, 영어 달아받으면 1시간, 그리고 먹을 때 가끔 시켜주거든요, 평일은. 근데 아빠가 집에 와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이 들어오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는 게임 왜 해? 아빠 오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도 학교에서 힘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이제부터 병원에서 환자를 많이 보는 날만 해라. 그래서 저희도 벽에 적어놨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뭐 100명이면 100명 이상 보는 날만 게임하기. 그래서 캡처해서 가져가요. 그래야 게임을 해서. 그래서 아빠도요. 허락받고 게임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지는 매일 하면서 나는 하지 말라고 해. 그거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죠. 오빠도 그러면 하루에 방송 5개 이상 하면은 야구 봐. 그런 거 좋죠. 5개 이상 한 날이 많지가 않은데 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5개씩은 해야죠, 전민기 씨. 좋은 방법이네. 근데 아까 그 컴퓨터 사양 최고급입니까? 그거 자주 바꿔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진 않고요. 컴퓨터도요. 어차피 좋아하는 게임이 롤 그 정도 돌아갈 정도가 되면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애들의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왜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저희 아내는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들 현하고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한테 물었어요. 여보는 드라마는 뭐야 했더니요. 나의 낙이야, 낙. 그랬더니 현한테 너는 게임이 뭐냐 했더니 나도 낙이야. 엄마한테 여보는 그러면 요새 바쁘거나 오늘은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안 볼 수 있어 했더니 엄마가요. 나는 안 볼 수 있어. 아들한테 물었어요. 아빠, 난 게임은 목숨이야. 그래서 엄마의 게임은 로맨스로 생각하고 아들의 게임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드라마잖아요. 저도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이렇게 같이 봐주고 아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게임을 되게 엄마 아빠들이 좀 좋아하고 인정해주면요. 아이들이 고마워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엄마 아빠들과 인정해주는 거라. 그런 거 하면 자기 다른 걸 하는 힘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 이게 그러니까 분리를 딱딱
잘해주신 게 정말 좋은 교육법 같고. 근데 좀 반성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계속 은연중에 아이한테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그래서 애가 하면서도 하니까. 되게 불편해해요. 마음이 약간 쫓겨하고 자기가 막 약간 죄의식 갖고 하니까 나는 그거는 예전부터 좀 안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겠구나. 아들 게임 실컷해! 근데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물론 사실은 뭐 꼭 좋은 학교가 좋은 아들 이 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 안에서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과학영재고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어떤 공부법과 거실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공부까지 잘하게 됐는지가 이제 오늘의 또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지방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인데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대치동이잖아요. 대치동에 가서 한번 경험은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대치동 학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학원 스케줄이 1시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1시까지 못 한다. 10시까지밖에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다 하는데요.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중학교 1학년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한 달을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쪽 분위기를 좀 익히고 왔어요. 익히고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한번 써보겠다. 뭐를 써요? 영재고를 한번 써보겠다. 자기가 목표를 가진 거구나. 그래서 운이 좋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운이 좋게 어떻게 들어가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들이 왜 영재고를 합격했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첫째는요. 책을 진짜 많이 읽는 아들이었어요. 역시나 요거는 진짜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그때 딱 한 달 학원 다녔거든요. 그걸로 뭐 되지도 않겠죠. 준비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중3 때 들어갔으면 준비를 좀 했을 건데 중2 때 자기가 수학여행을 갔다 오더니 써보겠대요. 우리는 좀 벌써 써라. 쓰겠다고 썼죠. 근데 운이 좋게 합격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독서 이게 제일 좋았는데요. 그러면 너는 언제 책을 제일 많이 읽었냐 했더니요. 자기는 방학 때 엄마가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도서관에 그냥 데려다 줬대요. 현하고. 그래서 아내는 애들이 책을 읽든 말든 그냥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좀 책을 많이 읽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도서관에 풀어놓으면 처음엔 책을 안 읽는데요. 근데 이게 매주 가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으니까 책을 한 권씩 꺼내 읽다가 습관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코를 많이 흘리세요? 감기 걸렸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그거예요. 그쵸. 독서는요. 저도 못 읽는데 어느 정도 문턱을 넘으니까 독서에 대한 재미가.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다 국어 영역은 잘하거든요. 아들들도 독서에서 그냥 놨어요. 엄마는요. 진짜 뭐라 안 했어요. 거기서 누워서 만화책을 읽고든 그냥 놀다 오든. 근데 핸드폰은 없었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냥 놀다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죠. 저희는.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책을 제일 많이 읽었다. 전민기 씨 그럼 주말에 이제 아이랑 그거는 우리 집 바로 앞에 도서관이 일단 있는데. 저는 오늘 뭐부터 느꼈냐면 만화책도 좋으니까 일단 꺼내서 읽어라. 제가 이거부터 한번 좀 실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중학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숙제 먼저 해야 돼. 뭐 공부는 무조건 뭐 10시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작은 규칙들 같은 게 있어요. 거실에서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뭘 잘하면 게임 시간 늘려줄게 요거랑 같이 이제 거실에서 책 읽는 그 정도의 습관 뭐 요런 정도로 지금 저희 아들 둘도 사교육을 당연히 하기 때문에 학원은 숙제 내주잖아요. 숙제 내주고 자기 할 일들 그걸 평일에 충실히 해요. 근데 애들 키우다 보면요 중학생 이상부터는 해야 될 일도 다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학원에서 숙제들 너무 많이 내주고 학교에서 숙제 내주고 해야 될 것만 다 해가도 되게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은 평일에 게임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말에 게임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평일에 자기들이 할 일을 충실히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역시나 책 읽는 습관. 책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느낀 거는 게임을 너무 아이에게
죄악시 되게 느끼게 하지 말자. 이거는 엄마들이 좀 많이 그래요. 네. 이거는 나의 즐길 거리고 이 빡빡한 공부와 학교 학원 생활에서 한 줄기 빛이다. 왜냐면 저도 토요일마다 풋살하거든요. 희한하게 어른인데도 평일에 일하다가 진짜 그거 하나 하는 생각으로 버티기는 해요. 그때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 그래서 책에 몰입은 행복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곳에 몰입을 하면 행복감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애들은 초중 고등학생들은요 몰입할 때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 공부에 몰입하면 되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게임, 유튜브 보는 거에 몰입을 해요. 하고 나면 행복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려면요. 축구하고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도요 게임하고 나면 게임은 휴식이에요. 휴식 아니에요. 게임은요 여가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게임은요 자기 전에 해야 돼요. 보세요. 오히려 저녁을 먹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을 먹고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게임을 하면요. 얘네들은 게임하느라 너무 몰입을 했기 때문에 게임할 때 보면요. 엄청 초집중해요. 그럼 지쳐요. 하고 나면. 그럼 지치면 자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운 기분으로 또 할 수 있죠. 괜찮은 방법이죠. 왠지 막 게임하고 나면은 뇌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쉽게 잠자리에 못 들 것 같고 그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본인은 뭐 휴대폰 보면서 밤새 잠 안 자면서 아이의 뭐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선생님 휴대폰 보면서 잠새 그거 제가 또 생각나는 게요. 육아는 제가 규칙을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핸드폰도 딱 3가지 규칙을 세우셔야 돼요. 핸드폰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핸드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질구레한 걸 딱 통제하려고 하는데 딱 3가지. 3가지가 뭐냐면요. 처음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하지 않기. 두 번째는 잘 때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않기. 세 번째는 핸드폰에 게임에 깔지 않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처음에 핸드폰을 사줄 때요. 이것도 종이에 적었어요. 3가지. 그러면 계약서. 첫 번째 걸어 다니면서 하지 않기는요. 저는 옆에 또 적어놨어요. 누가 보더라도 동네 어머니들이 보더라도 누가 고자질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너가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넌 무조건 한 달 금지. 한 달 금지. 페널티가 또 있군요. 그렇죠. 한 달 금지. 한 달 금지는 엄청 커요. 한 달 금지를 아이들이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치명적이니까 한 달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김성님 자녀들은 그래도 정해진 규칙을 잘 좀 따르는 성향의 아이들이야. 근데 아들 중에서 그냥 그런 거 몰라 하면서 그냥 진짜 배째라는 애들도 다 어긴 있어요. 애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뭐가 먼저냐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요 두 아들이요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요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요 만약에 100%면 오늘 50%만 지켜도요 잘했어. 이젠 게임해. 왜냐면 그거 약속을 다 못 지켜요. 지금도 벽에 있는 다 약속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을 한 거죠. 10년 동안 우리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6학년 때 글짓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계약의 집이다. 계약서를 한번 잘못 적으면 그 후폭풍은 엄청나다. 근데 그거는 계약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구나. 그건 좀 커서도 도움이 되는 거네. 왜냐면 그렇죠. 계약서 쓸 때 신중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 마지막에 자기 사인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읽어보고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건 아니야. 약간 수정도 하고 서로. 그렇죠. 게임 한 시간 너무 적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애들만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에서 가끔 큰 소리를 치거든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솔직히 아빠 미안하다 큰 소리 쳐서 아빠도 페널티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널 아내한테 뭘 원하는지 아내는 나는 여보가 큰 소리 치면 10만 원 줘. 아이들은요. 게임 1시간.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약속 큰 소리 치지 않은 게 저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될 것 같다 진짜. 서로 이제 약간 가정 내에서 엄마의 규칙, 아빠의 규칙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김성님의 그 교육법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 똑같이 어떤 법이 적용이 된다. 이게 중요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진짜 화가 많이 났던 게 아빠는 맨날 옷 사면서 나는 안 사줄 때 진짜 빡이 많이 쳤었거든요. 아빠에 대한 분노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하면서 왜 나는 하지 말라고 해. 이게 난 어른이니까 임마. 나도 네 때는 다 안 했어.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공감되는 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선거 끝날 때 선거 개표 방송 보고 싶잖아요. 11시까지 보다가 애들이 어릴 때 너네 들어가서 해라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들어가서 너무 자기들도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오라 그랬어요. 같이 보자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가끔 해요. 자기 보고 핸드폰을 이제 너무 많이 본다면 아빠도 페이스북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알았어. 나도 안 볼게. 저 오늘 반성 많이 합니다. 김성님. 감사합니다. 예. 자.
아니 이야기가 확실히 생활화에서 10여 년 동안 지키신 분이라 그런지 그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안에 어떤 조금 디테일이 있어. 디테일이 그래서 와닿아. 한두 가지 노하우가 있고 사람을 좀 설득하는 힘이 있으시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하시고 집에서 본인은 엉망으로 사는 분들도 내가 봤거든요. 지키실 것 같아. 그 핵심은 너가 지키는 만큼 나도 지킨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냥 하지 말자. 아니 근데 다 할 순 없겠지만 저는 오늘 좀 다짐하는 게 만화책이라도 아이 네. 앞에서 읽는 모습 보여주겠다. 그리고 좋습니다. 게임을 좀 아이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저 그거 지킬게요, 진짜. 그 규칙을 우리가 좀 세워서. 네, 맞아요. 게임을 사실은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엇나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뭐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과 합의된 상태에서 우리 집은 게임 안 시켜요 하면은 뭐 그거를 어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 봐가면서. 근데 저희는 아마 이 규칙을 좀 세워서 좀 따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아이가 부모한테 원하는 그 규칙,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거 써보라고 하면 내 애가 나한테 주말에 9시에 일어나기 이런 거 쓰면 나는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아빠의 교육법을 책을 쓰고 저 옆집 애가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우리도 요구할 거 하나씩 요구하자. 그래서 엄마는 게임 시간을 정해서 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나 자꾸 여기 잡아당기지. 그게 솔직하게 얘기해. 엄마는 몰랐어요. 자꾸 엄마가 당기는지. 뭐 잔소리가 뭐 할 때 안 할 때 이거 귀를 막 당긴다. 엄마가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좀 들어보자 이따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한테. 오빠한테는 뭐라 그럴 것 같아? 나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아빠라고 하지 않을까? 엄마 좀 그만 자게 해. 예, 주말에 12시까지 주무세요. 제가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 먹이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 밥, 엄밀히 얘기해주세요. 밥 아니고 햄버거잖아요. 오늘은 밥 먹였어요, 삼각김밥. 되게 고마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아이를 온전히 나만 애가 그래 그 인식의 전환을 하세요. 제가 전민기 씨한테 그 고마운 시간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식의 전환 말씀하셨는데요.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개발서나 유튜브 보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요. 내일 아침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7시에 일어나기 아니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기 이거는요. 그 다음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근데요. 제가 아까 아이들하고 노는 맛을 안 것처럼 딱 다음 날부터 아이들하고 내 진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놀다 보면 이거는 틀린 게 뭐냐면요. 즐겁고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요. 자기가 싹 바뀐다고 해도 그걸 못 바꾸는 이유가 고되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근데 아이랑 노는 거는요. 인식을 딱 바꿔보고 그 다음 날도 딱 놀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틀려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전민기 씨. 행복한 시간 드릴게요. 아니 엄마도 해야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아이는 신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다 누리면 좋죠. 그럼 저 혼자 아니 나는 나눌래요. 혼자는 누리기 싫어. 우리 아내도 좀 그 행복함 아까 말씀하시는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독박 육아를 훈장처럼 여겼다. 독박 육아를 훈장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다 있는 집은 아빠의 정서와 엄마의 정서를 골고루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빠의 좋은 점을 따라하고 엄마의 좋은 점을 따라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따라하는 거니까 행동을 보고. 근데 엄마의 정서만 주면요. 아이들이 그쪽만 이렇게. 그리고 육아의 점수를 봐도요. 책에 육아의 점수는 200점 만점이면요. 엄마들은요. 보통 90점에서 100점이에요. 엄마들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둘이 합쳐서 점수라고 해요. 그러면 아빠는요. 0점에서 100점까지 써요. 그러면 아빠는요. 70점만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50점 받는 아빠들이 많으니까. 엄마는 항상 90점은 되니까. 합치면 더 높아요. 전민기 씨, 우리 아들이 저 닮는 거 싫으시죠? 네. 정말 꼭 말려야 될 일입니다.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좀 더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자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정말 찐으로 저렇게 살아오셔서 그런지 이게 말의 힘이 좀 다르네. 말의 힘이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제일 큰 팁 하나 드릴게요. 많이 주세요, 오늘 팁. 제가 선생님한테 소개시켜 줄 때 저는 아부하는 아빠입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아부하는 아빠. 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크게 결정할 일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두 아들이 성인이 돼서 이 세상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가도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는 누구 편이야? 하면 엄마는요. 난 아빠 편인데? 아이들이 저한테도 묻죠. 아빠는 누구 편이야? 아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네 편이라고. 아들들 편이라고. 그러면요 아들들이요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리고 저는요 아들들을 짝사랑하는 아빠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2년 전에 골프를 1박 2일 칠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오는데요 현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이스크림 돼지바하고 과자 포카칩 사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편의점으로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렇게 밝게 웃고 있네. 제가 아들이 전화 온 걸 너무 설레고 아들의 먹을 거를 사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역시 사랑은 짝사랑이 좋아. 아들이 나한테 서운해하든 말하든. 부모님들은 육아의 끝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육아의 끝은 관계형성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관계형성을 잘 해놓으면요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네가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을 때 아빠 엄마 불러주면 얼마나 인생이 좋겠어요. 야, 요거는 그래도 내가 다행인 게 엄마랑 햄버거를 먹고 물론 배불러서 남긴 거겠지만 저를 주겠다고 프렌치 프라이를 챙겨왔던. 그거는 되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우리 아들이 아빠 엄청 좋아해요. 엄청 짝사랑해. 저희는 짝사랑이 이제 셋이서 반대로 돌거든요. 저는 아내를 짝사랑하고 아내는 아이를 짝사랑하고 아들은 또 저를 짝사랑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지금. 너무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멀리까지 날아오셔서 열정적이셔. 아빠 육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느껴지는 바가 있네요. 제가 맞아요.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아빠가 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이게 저 아빠들도 요즘은 육아를 좀 해야 된다는 압박을 많이 받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마다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 저도 사실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가끔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나머지 아이한테 좀 짜증을 내거나 그러고 그러고 나면 너무 제 마음이 안 좋지. 불편해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희망적인 희망이나 좀 좋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량 아빠에서 잘 놀아주는 아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해수욕장도 갔다 왔고요. 아이들 때문에 눈썰매도 탔고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책 읽기도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제 세상이 넓어졌어요. 아이들하고 힙합도 같이 부를 수 있고 그다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롤도 같이 배웠고 제 세상이 넓어졌고요.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2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저를 잘 아는 2명의 친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요. 제가 아이들의 멘토도 되고 아이들이 제 멘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빠가 그 육아에 참여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너무나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시려면 그냥 힘 빼고 아이들 곁에 머무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육아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히려 나한테 주는 게 더 많겠구나. 오늘 잘하셨습니다. 제주도까지 감사합니다. 편하게 눈 감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뭐 컨텐츠가 다른 것들도 좀 있겠죠? 지금 한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좋습니다. 혼자 떠들려면 5시간도 떠들 수 있는데 팔로워가 5만 명이니까 조회수를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아닙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석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은 아빠 되는 법이 되게 쉬우면서 어렵다, 그죠? 제가 근데 늘 방송에서 좀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전민기 씨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꼬집기도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친구처럼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지금 방송 아니죠? 방송 중이에요. 진짜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코를 왜 이렇게 많이. 아니, 감기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내과 전문의한테 지금 나 진료받아야 될 상황이야. 그래서 가끔은 절 좀 믿어주세요. 왜냐면 저는 남자들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도 뭐 게임하고 뭐 당구 치고 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을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 어차피 하는 거는 편하게 해주게 만들어주는 게. 알겠습니다. 이제 전민기 씨 믿고 좋습니다. 갑니다. 네, 우리 아들 너 임마 나 때문이다. 새끼는 좀. 아들한테 이 새끼야라니. 죄송합니다. 평소에 그런 말 안 쓰는데 흥분해서 나왔네. 아, 자꾸 친구처럼 하고 싶어서 애 앞에서 요즘 욕도 자주 하던데. 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만 끼어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끝났다고. 네, 끝났죠, 이제. 네, 뭔데? 해보세요, 뭔데? 효린 파파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거기 가면 말린다. 아, 진짜? 우리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말려? 아이고, 자기 얘기를. 저는 여기서요. 아까 그 전에, 이건 방송 아니죠? 아이, 뭐해 하세요, 빨리. 또 하는 거예요. 빨리 해봐, 뭔데? 오전에 촬영할 때는요. 거의 제가 1시간 반 동안 떠들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해요. 그렇게 하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있잖아요. 영화 5시간 만들면 누가 봅니까? 맞습니다. 혼자 얘기하고 싶으신 걸 라이브에서 라방 끼고 혼자 입을 계속 들쑥들쑥거려갖고 내가 진짜 참 말이 많으셔. 아무튼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드릴게요.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계속 끼어들어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